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과 경주, 울산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용역을 거쳐 오는 10월쯤 특구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는 포항과 경주, 울산을 거점으로 추진됩니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연간 국비 100억 원과 인력이 배정되고 연구와 마케팅, 연구소 기업 설립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과 울산발전연구원이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를 위해서 특화 분야를 도출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출된 그 분야는 소재 분야, 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지정에 참여하는 관련 기관들도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 지역사회에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기존의 인프라들이 아주 잘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동해안 R&D 특구 지정 신청서에 잘 포함되어서 결과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경상북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쯤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북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는 금년 9월 중에 용역이 끝나면 원래 10월 중에 신청을 하면 내년 하반기 또는 후내년 초에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연구개발의 산업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시가 넘쳐나는 택시를 줄이기 위해 감차를 추진 중인데요.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감차 보상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대구시의회가 반발하고 있는데 택시 감차에 시민 혈세를 써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대구역 앞에 100m 이상 택시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승객 한 명을 태우기 위해 30-40분씩 서 있는 건 기본입니다. 밖에 손님이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기다려서 한 사람이라도 태우려고 오는 거지. 이큰 경우가 있습니다. 2013년 말 현재 대구 시내 전체 택시 대수는 17,009대입니다. 대구시 용역 조사 결과 이 가운데 36%인 6,100여 대가 공급 과잉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경영난에 허덕이는 택시업계를 위해 향후 10년간 20%인 3,400여 대를 감차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10년간 520억 원에 이르는 감차 보상비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택시발전법이 택시 한 대당 1,300만 원의 감차 보상금을 명문화하면서 그 비용의 70%를 지방에 떠넘긴 겁니다. 70%의 보상비를 부담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 재정의 부담이 너무 크다. 누차 해도 지금 중앙정부 받아들이지를 않고요. 특히 기재부 쪽에서 국비 확대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대구시의회는 호황 일대 지역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택시업계에 불황을 이유로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시가 올린 감차 보상금 27억 원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특히 개인 택시 사업자들이 감차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실제 운행도 하지 않는 택시들만 세금으로 사주게 돼 법인 택시 사업자들이 배만 불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열악한 대구시의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 먼저 업계의 자구 노력이 병행이 돼줘야 됩니다. 제대로 된 재원 확보도 없이 효과도 불투명한 택시 발전법을 밀어붙인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에 엄청난 부담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나 원룸 출입구엔 대부분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비 세입자로 위장해 어깨 너머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빈집을 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대낮 주택가, 한 남성이 주차한 뒤 빌라 입구로 향합니다. 거주민인 양 능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기까진 2-3초 남짓. 이렇게 빈집까지 들어간 41살 김모 씨는 귀금속 등 금품 860만 원 상당을 훔쳐 나왔습니다. 근데 주민만 아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안 걸까?
김 씨는 최근 집 구경을 빌미로 빌라에 방문했는데 그때 이 현관 비밀번호를 외워 범행에 사용한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집주인들이 예비 세입자들에게는 비밀번호를 쉽게 노출시킨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아들이 그 인근에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 건축주에게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현관문을 가르쳐 달라 해서 이제 방을 구경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침입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인출책 40살 우모 씨와 작물업자 37살 정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같은 수법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도내 결핵 환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초기 검진이 늦어져 치료에 애를 먹는 환자가 의외로 많아 보건당국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북부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61살의 김모 씨. 결핵 검진을 받은 뒤 2년이 됐지만 아직 완치되지 않아 하루 3번 약을 먹어야 합니다. 독한 약을 계속 복용하다 보니 간은 물론 관절이 약해져 걷기조차 힘들고 후유증으로 가는 귀도 먹었습니다. 감기인 줄 알고 집에서 2-3달, 지역 병원에서도 석 달을 허비하는 바람에 통상 6개월 걸리는 치료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걸 빨리 발견만 하면 약도 가볍고 치료 기간도 짧아. 근데 심하게 돼 보니까 이제 약도 독하게 먹어야 되고 치료 기간도 길고. 도내에선 해마다 3,000명이 넘는 결핵 환자가 발생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도내 결핵 환자 수는 지난 2011년 140명에서 2013년 116명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고 아파도 쉽게 병원을 찾지 않는 지역 특성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2주 이상 기침과 약간의 열, 그리고 체중이 줄어들 경우 즉시 병원을 찾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기침을 통해서 전염되는 질환이므로 기침이 심할 시는 마스크만 착용하더라도 많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니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발병률이 젊은 연령층보다 고연령층이, 여자보다 남자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높다는 분석에 따라 대책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영일만항 신규 물류 확보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합니다. 신규 항로 개설을 비롯한 물류 관광 산업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섰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시발점이자 북극해와 태평양을 잇는 교통 요충지인 블라디보스톡. 과거 러시아 해군이 주둔했던 군항 도시가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허브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 포항시는 극동 러시아의 물동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영일만항 활성화를 통한 환동해권 물류 거점 도시로의 자리매김을 위한 선제적 세일즈 외교인 셈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 상황 변화 아마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또 이들 지역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향후에 우리 영일만항 활성화와 연결시켜서 이 물동량 확보라든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항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핫산 그리고 중국 훈춘시 등을 방문해 우호 협력 협약 체결과 상호 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합니다. 포항시는 이번 방문이 국방물류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는 일선 시군과 협력해 내년도 SOC 예산 5조 7천억 원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고속도로 예산으로 포항 영덕 구간에 1,600억 원, 포항 울산 간 1,274억 원, 상주 영덕 간 5,113억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또 철도 예산으로는 포항 삼척 구간에 6,500억 원, 포항 울산 구간에 4,500억 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환경운동연합 등 경주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월성 1호기 폐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단체들은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날치기로 승인하고 경주시장이 이를 성급하게 수용한 것은 경주 시민 안전을 무시한 것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월성 1호기 날치기 승인이 가져온 이익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다며 주민 의사를 전혀 수렴하지 않은 재가동 결정은 무효이며 개별적인 보상금 협상으로 주민과 지역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 국도관리사무소 등과 함께 도내 고속도로와 휴게소, 국도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단속팀은 과적, 적재물 불량, 불법 구조 변경, 정비 불량인 화물차를 집중 단속해 적발 시 형사 입건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찰은 화물차의 과적은 도로 파기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저속 운행으로 인한 후속 차량 추돌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대형 사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물차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철강제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철강제 수입은 739만 5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 줄었습니다. 이 중 중국산은 440만 7천 톤으로 1.4% 줄었으며 일본산도 229만 2천 톤으로 9.8% 감소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인체에 유해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를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교조는 경북 지역 초중고 10곳의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납과 육각크롬 등 중금속 함량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생들 눈과 코, 입으로 중금속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조사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조사와 유해한 인조잔디 폐기, 학생과 교직원 건강 검진 실시 등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스페인계 베페사 그룹이 포항 부품 소재 전용 단지에 철강 부산물에서 아연을 뽑아내는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베페사 그룹은 150억 원을 들여 10,000제곱미터의 터에 공장을 지을 계획인데 다음 달 착공해 내년 2월 완공한 뒤 3월부터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어제 시청에서 베페사 그룹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포항시는 공장이 가동되면 25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어제에 이어서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기온이 29도에서 30도 선까지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동해안에는 안개 소식 있습니다. 오전에 동해 전 해상에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가시거리가 매우 좁아지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9도, 영덕 18도, 포항 17도, 경주 1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영덕 29도, 포항, 경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5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1도, 독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 해상 구름 많이 지나겠지만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주말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